자, 오늘은 우리 부동산 종목 중에 빌라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종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매도를 내놨을 때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은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이 수요가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는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변동폭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올라가 봐야 조금만 올라가 있는 그런 게 빌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가 수요가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면 이 빌라의 수요가 많이 몰리죠?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빌라 이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재개발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쪽에 수요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브랜드에 있는 새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그 기대 심리, 그 동편이 좋아진다는 이 기대 심리 이거에 의해 가지고 피가 붙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매물을 내놨을 때 1억에 내놓으면은 거기서도 몇백만 원을 깎아줘야지 팔리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여기에 재개발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대 심리 때문에 피가 붙기 시작합니다. 2억이 올라가고 3억이 올라가기로 하죠. 그런데 이 재개발에 들어가는 이런 빌라들은 여러분들이 초창기 때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매물들은 경매나 공매로 일부분만 나옵니다. 나온다고 해도 그냥 치하돼가지고 일반 매물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재개발하는 이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구입하면 좋은데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 낙찰받기가 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라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빌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서울에 있는 빌라를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지방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950만 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세대수로는 570만 세대가 있어요. 이 예전보다 경기도가 인구수가 더 늘어났어요. 서울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경기도는 인구수가 좀 늘어났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이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월급쟁이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남의 송파나 아니면은 잠실이나 이런 아파트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게는 16억에서 20억, 많게는 30억에서 40억 정도 합니다. 일반 월급쟁이로는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는 정말 이제 언감생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남에 못 산다 그러면 그럼 강북에 사면 되겠죠. 강북에 내가 집 한 채로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강북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7, 8억, 많게는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2년 전, 3년 전에는 내가 좀 대출을 내고 뭘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강남이나 강북 쪽에 집 한 채는 구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있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때는 내가 진짜 월급쟁이로는 집 한 채 구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저렴한 경기도 쪽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은 서울인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서울에 직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애들을 서울 안에서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서울의 세대수의 반 정도는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전세나 월세에 살겠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전세에서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100만 세대 정도는 언젠가는 나도 내 집 하나는 장만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에 정부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개발하는 여기에 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5년 안에는 32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요. 5년 안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중반이나 후반 때는 서류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내 있어야 돼요. 내후년 때는 낙후되어 있는 이 동네에 이주를 시켜야 되고요. 내후년 때쯤 되면. 그리고 철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5년 안에 32만 호가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힘든 정책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정책이 진짜 이렇게 밀어붙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서울에는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으로 해가지고 계약갱신권 때문에 전세 가격도 덩달아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을 사기가 힘들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빌라에서 이제 전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공공 재개발로 해가지고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경기도로 내려가야 되나?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애들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빌라를 그냥 구입해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전세나 월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갱신권 때문에 서울에 지금 전세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를 찾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수요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그 지역의 건물들을 일단은 다 철거를 시킨다 그러면은 더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매매 가격은 몰라도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지방이 아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나 빌라 가격은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이 진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나 빌라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요. 지방이 아닌 서울에 지금 이 시점이 빌라를 구입하는데 제일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매 물건으로 진행하는 물건 하나하고 공매로 진행하는 그런 물건을 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물건들은 현재 시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전세 시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위치는 어떤지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경매 물건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남산 빌라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용 면적은 거진 5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한 15평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5평이면은 잘 빼면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입니다. 예, 수리룸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족이 3인 가족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은 되겠죠. 2명이 살면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고. 감정가는 1억 8,100만 원인데 두 번 유찰해가지고 지금 5월 27일 때 1억 1,580만 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여기는 현재 임차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입했는 날짜가 17년 3월 27일인데 소멸 기준이 16년 4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임차 계약을 했는 게 1000에 35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은 배당 순서 상관없이 제일 먼저 받아가는 돈이죠. 1000만 원을 배당으로 다 받아가기 때문에 명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깔끔하게 명도가 진행될 물건이죠. 연식이 2004년식입니다. 2004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진 17년 된 오래된 빌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로 보시면은 바로 위에 장충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애들 학교 보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약속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버티 고개역이 이렇게 있고 뒤로는 남산이 있어요. 산책하기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길 건너편에 또 초등학교 있고 올라가면은 국립극장이 있고요. 이 3인 가족이 살기에는 입지로는 참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조합 설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대단지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인프라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이 물건이 지금 15평이 얼마 정도의 매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장충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은 지금 재개발 그 조합 설립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 가지고 매물이 현재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물건 주위로 15평, 50제곱미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18평이네요. 뒤에 전용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25년 정도 되는 빌라고 그리고 18평 전용 면적인데 이거는 지금 2억 정도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4층 중에 4층 이게 지금 18평이 1억 8천에 받으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1억 8천 정도까지는 얘기하기 힘들겠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니까 45제곱미터면은 14평이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억 7천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25년 정도 이렇게 되는 빌라고요. 그리고 얘가 제일 흡사하네요. 15평, 16평 조금 안 되는 물건이네요. 이게 2억 1천, 이것도 25년 정도 되는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억 1천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식도 이렇게 있고. 아까 1억 8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팔리려 그러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또 딴 거 한번 볼게요. 13평이 좀 안 되는 게 지금 1억 7천. 이것도 지금 25년 정도 되는 빌라고, 그리고 12평이 좀 안 되는 게 1억 5천. 그러니까 매물을 15평짜리 되는 요 매물을 내놓는다 그러면은 1억 7천에서 내놓고 여기에서 가격을 좀 조정해주면은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세는 지금 매물이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온지 한번 볼게요. 전세를 보니까 18평이 2억 8천, 그리고 15평이 1억 4천인데 지하라고 합니다. 지하가 지금 전세 1억 4천에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얘보다는 전세 가격대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15평에 2층 이게 1억 8천.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 지금 2층이 1억 8천이라 그러면은 우리도 한 1억 8천 정도 선에서 내놓고 조정을 좀 해주면 되겠구나. 매물 내놓는 거는 1억 7천. 거기서 조정. 전세 내놓는 것도 1억 8천. 그러면 전세나 매매나 갭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매매가 얼마 정도 선에서 이평수에서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실거래 공개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국토부의 공개 시스템에서를 보니까 우리 물건이 남산빌라란 말이에요. 이 남산빌라가 21년도에 우리 평수 이게 1층이 1억 6천5백에 거래가 됐네요. 1월 달에. 그러면은 우리 물건도 이거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1억 7천에 내놓고 여기서 진짜 조정을 해주면은 거래가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는 얼마에 거래되는지 볼게요. 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기준치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평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55제곱미터 한 16평 정도 되네요. 이게 지금 5번 4월 달에 1억 5천5백, 1억 5천5백에 거래가 됐어요. 연식이 20년 정도 됐습니다. 3년에서 4년 정도는 조금 더 먼저 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 기준에서 전세가 거래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21년도에 48제곱미터, 15평이 조금 안 되네요. 이게 지금 1억 6천9백에 거래가 됐고 99년도에 지었습니다. 1억 6천9백, 거진 1억 7천에 내놓고 100만 정도 이렇게 깎아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전세가 찾기가 힘듭니다.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1억 4천대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감정가는 1억 8천 1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억 6천에서 1억 7천대에 시세가 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에서 전세가 거래가 될 것 같고요. 아까 1억 8천에 이제 매물 나온 것도 있었는데 실제 올해 거래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될 것 같고 매매 가격은 한 1억 6천에서 1억 7천에 거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번 유찰돼가지고 1억 1,500에 지금 시작을 하네요. 만약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서울에 내가 한 4년 정도는 내가 좀 이걸 들고 가겠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한 5년 정도까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세 가격도 그렇고 매매 가격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 보지만 나중에는 그거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걸 입찰가를 적는다 그러면은 1억 3천대에서 내가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시세 차익은 3천에서 4천 정도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운이 좋아가지고 1억 3천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은 돈이 대로 이렇게 회수가 됩니다. 돈이 더 들어오는 꼴이죠. 내가 1억 3천에 내가 구입을 했다 그러면 1억 3천에 전세를 놔도 되고요. 1억 4천에 전세를 놔도 돼요. 근데 지금은 갱신권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2년 정도 이렇게 더 살기 때문에 전세는 최대한 미리 많이 받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입찰가를 선정한다 그러면은 내 돈 한 개도 안 들이고 서울에 빌라 하나를 미리 이제 구입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 뒤에나 4년 뒤에는 시세 차익을 지금보다 돈 안 들이고 적금 하나 이렇게 들었다 생각하고 그때 시세 차익을 보고
내가 몇 천만 원을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잣돈을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서울이라는 요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3, 4천 이렇게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만 나중에는 그거보다 좀 더 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장원 하이빌이 이렇게 나왔어요. 2층이고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8평 정도 이렇게 얘기했죠. 18평이면은 방 3개에 빌라에 18평이면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물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실제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감정가는 2억 6백인데 아직 지금 기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6월 달에 기일이 잡혔어요. 6월 14일.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찰 되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떨어지죠. 일주일 간격으로 21일, 28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경매는 표제부에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공매는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렇게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빌려줬던 이 근저당이 제일 빠른 날짜입니다. 2001년도 9월 26일이죠. 그러면 소멸 기준은 근저당인 국민은행이 소멸 기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에 세대 열람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세대 열람 공보상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에 지금 세대원이 이렇게 있는데 세대주가 2008년도 2월 달에 전입을 했고요. 가족이 2003년도 10월 달에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2003년도가 얘들의 지금 권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멸 기준이 언제였죠? 소멸 기준은 2001년도 9월 달이잖아요. 2001년도. 여기 지금 전입돼 있는 사람이 최초 전입이 2003년도. 그럼 소멸 기준이 더 빠르죠. 전입보다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최씨나 이쪽에 세대주가 진짜 임차인이 아니든 소멸 기준보다 전입이 늦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는 18평 정도 되는 게 여기에서는 시세가 얼마 정도 이렇게 도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 하곡역 바로 밑에 있는 하원중학교, 예, 요 바로 이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도 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교도 가깝고요. 교통편도 나쁘지 않는 위치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도 입지로는 나쁘지 않는 물건인데 여기는 주위에 뭐 재개발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쪽에 18평, 요게 지금 얼마 정도의 시세가 도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19평이 지금 2억 정도 이렇게 매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하 18평이 1억 7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4층이 2억 300 이렇게 지금 19평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딴 데도 한번 보겠습니다. 18평 조금 안 되는 거 장원타운. 우리 물건이 장원 하이빌이잖아요. 이게 빌라하고 동일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억 5백에 이렇게 1층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우성빌라 이게 18평 이렇게 되는데 2억 1천에 이렇게 나왔어요. 장원타운이 또 있네요. 18평 조금 안 되는 게 4층이 2억 1천. 빌라가 원래 시세가 딱 일정하게 아파트처럼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매물을 이렇게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2억 천에 이렇게 내놓고 여기에서 좀 조정을 해주면은 내가 이제 조정하는 그 폭이 몇백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맥시멈이 2억까지 밑으로는 안 팔 거야라는 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2억 천에 이렇게 내놓고 2억까지는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물을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는 시세는 보수적으로 2억 정도 이렇게 보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60평이 지하가 1억 5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원타운 여기가 지금 2억 7천5백. 아까 매물을 2억 천에 내놓고 거래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높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시세를 좀 만들기 위한 호가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4층인 것 같아요. 2억 천. 이게 맞죠? 지금은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갭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억 7백. 거진 2억 7백에서 이것도 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장원타운인데. 제가 볼 때는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거진 차이가 없다. 2억 정도 선에서 매물을 내놓고 매매나 전세나 2억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1년도 올해 3월 달에 거래되는 게 한 16평. 이게 2억 1,500에 거래가 됐네요. 네, 5번 3월 달에. 연식은 99년식입니다. 전세는 거래되는 게 없네요. 19평 좀 안 되는 게 전세가 2억에 거래가 됐네요. 5번 2월 달에. 그리고 요 미주빌라 17평 되는 게
올해 3월 달에 2억 1,800에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실거래가를 이렇게 보면은 거진 2억 선에서 매매나 전세가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2억 600이지만 2억 정도 선에서 시세가 돌겠구나라고 예측이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 때 유찰시키고요. 그리고 6월 21일 때 이때도 제가 볼 때는 유찰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6월 28일 이때 1억 6,400에서 시작하는 이때에 이제 최저가에서 좀 힘을 주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1억 7천 정도 선에서 고민하면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한 3천 정도 갭 차이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내 돈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전세를 놓고 2년 뒤에나 4년 뒤에 그때 차익을 실현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수익을 거두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라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얘기 드렸던 게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환급성이 떨어지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지방은 환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환급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은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공공 재개발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초기에는 이주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서류상은 정부에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5년 안에 30만 호 이상을 공급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내년 후반 때나 내후년 초반 때는 이주가 들어가야 되고 그 지역의 건물들을 철거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도 지금도 좀 부족한 편에 들어갔는데 그때 되면은 이주하기 시작하는 요 인원들, 이 수요자들이 전세 수요로 많이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이나 내후년 때 그때 빌라를 다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구입을 하는 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력만 된다라고 하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빌라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내가 여력이 되는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한 채를 구입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적절한 타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경매 물건으로 제가 오늘 한 건하고 공매 물건으로 한 건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찾아보시면은 괜찮은 물건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물건들을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빌라 조사하는 방법을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찰할 물건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걸 저한테 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물건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입찰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차익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괜찮은 내용이나 물건이 있으면은 또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져올게요. 수고했습니다.